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은 혼조, 그리고 미국은 상승,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도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이날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뭐 어떤 지수가 특별히 더 잘 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날 1% 이상의 고른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이번 주 가장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경제 지표 중에 GDP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실적과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0.9% 마이너스가 났고 1분기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발표가 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보치이기 때문에 이 GDP는 결국에 잠정치, 확정치 두 번 더 수정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정치까지 나오고 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경기 침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공식 선언은 아니지만 이번 지표로 인해서 2분기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안 좋게 보기보다는 연준의 긴축 속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재료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장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 후반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지만 소비가 견조하고 거기에다가 고용 자체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파월 의장에 이어서 또 강조를 하는 모습에 이날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아가는 그림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은 이날 좋긴 했었는데 종목들은 다 하락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선 대형 제약회사 화이자가 되겠는데요. 매출이 코로나 제품 판매 덕분에 47%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에 대한 내용을 빼버리면은 영업이익이 겨우 1% 상승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신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나와줬고요. 회사에서는 올해 전망치까지도 좋게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의 눈높이까지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하락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1위 케이블 TV 서비스 회사입니다. 컴캐스트인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지금 주택 시장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것 때문에 2분기 인터넷 사업 쪽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한 170만 명 정도의 고객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케이블 부분에서의 매출 감소가 나왔다는 것이 지수 하락을 종목에 대한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표를 볼 텐데요. 2개 정도 나왔습니다. 우선 주간 실업보험자 청구 건수입니다. 전망치를 상회한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4주 만에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좋게 봤고요. 미국의 7월 여는 제조업 합성지수가 나왔는데요. 12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0 이상이니까 확장세고 또 전달보다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1.2% 상승입니다. 어제는 전 섹터가 올라가면서 2.6% 올랐고 이날도 이틀 연속으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보시다시피 부동산과 유틸리티처럼 방어주들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어제의 상승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GDP가 부진했던 건 팩트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에서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0.7% 한 약세 정도가 되겠는데요. 뭐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제 워낙에 강세를 보였던 게 이 서비스 섹터 내의 미디어 엔터 업종입니다. 이제 여기서 차익이 나오면서 이날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뭐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뭐 실적에 따라 움직인 것이고요. 올라간 것들을 좀 크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올라갔고요. 진단키트,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원자재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성장주부터 좀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우선 대형 IT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가 실적 발표에 거의 피크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일하게 좀 빨간불을 켰던 게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망까지 부진하게 되면서 다른 대형 IT 종목들에 비해서 홀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장중에는 실적 발표가 안 나왔고 장 마치고 실적 발표가 나온 것이 저기 시가총액 1위 애플입니다. 장중 내내 약간의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죠. 한 0.3%대의 상승을 보여줬고 아마존 역시 한 1%대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시간 외에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원인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스트리밍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다른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가 선방한 거 대비해서 컴캐스트나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그리고 DC 커뮤니케이션즈는 크게 밀렸습니다. 케이블 관련된 회사가 되겠고, 지금 컴캐스트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업종 내에서 이제 같은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만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포드, GM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포드 쪽에서 이날 호실적에다가 현금 배당까지 늘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완성차에 대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고요. 또 여기에다가 전기차와 관련된 세금 공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이날 상승세를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고, 지금 캔들로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간밤에 밑꼬리를 달고 더 상승 탄력을 키워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제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간밤에 하원에서도 예상과 부합할 정도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이제 520억 달러 규모의 이런 지원책이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내용에 따라서 종목들이 다 움직였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장비 쪽에서 가장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텔, 퀄컴 이런 쪽에서는 실적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상태인데요. 퀄컴이 4.5%, 지금 실적도 안 좋았고 전망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깊게 하락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당장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1% 하락했습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와 보면은 화이자가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게 움직였었고요. 이것과는 반대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서모피셔, 다나허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재료가 겹치게 되면서 이날 2%, 3%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과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런 기후 관련된 법안을 좀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법안 통과에 조금 더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이날 퍼스트 솔라, 썬넌, 솔라 엣지 그리고 어제 특징주로 봐드렸던 인페이지 에너지까지 모두 다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태양광이 좋다 보니까 같은 신재생 내에서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넥스트에라 에너지까지 5%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특징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부터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매출 33억 달러, 주당 순손실이 났습니다. 0.2달러 정도. 순손실이 낮긴 했는데 매출이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 결국에 매출 볼륨이 성장했다는 것은 성장주로서 뭔가 성장성을 증명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높아진 수수료, 거기에다가 프라임데이 행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려와는 다르게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견조하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이날 아마존은 13%, 그러니까 장 마치고 12% 더 올라가는 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1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가총액 1위 IT 기업 애플입니다. 애플은 역시 애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이 829억 달러입니다.
지금 아마존이 33억 달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도 규모가 느껴지고요. 주당 순이익은 1.2달러로 역시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아이폰은 산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경기 침체가 나더라도 이런 대형 IT 탑 종목들은 살아남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애플은 2.9% 장마치고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은 약간은 조금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영국만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의 FOMC 회의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날 것이 유로존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좀 보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안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 쪽만 이날 약하게 밀렸던 것은 지금 영국의 가구당 평균 에너지 요금이 급증을 했습니다. 월 많게 나왔을 땐 610만 원씩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부담감이 보도가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담감이 영국 쪽에서는 좀 반영이 됐습니다. 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GDP 영향을 받게 되면서 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구리 가격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6% 상승, 그리고 금값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는 역시 원자재 WTI와 마찬가지로 GDP 영향 받으면서 이날 5.6bp 하락하면서 약간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날 나와줬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3대 지수 골고루 1%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미국 경제가 2,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야 되는 뉴스가 향후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이틀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2, 4분기 미국의 GDP는 연율 마이너스 0.9%로 집계돼 당초 0.4% 성장이었던 시장의 예상을 큰폭 하회했는데요. 이로써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에서 2,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2분기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이른바 기술적인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고 향후 추가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현재보다 느슨한 스탠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선다는 소식도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1조 위안에 달하는 대출을 내주는 방안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2천억 위안을 국유 은행들에게 연 1.75%로 대출하면 은행들이 각자 보유한 자금을 보태 5배까지 불려 건설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의 장기 침체가 국가 전체의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란 분석입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의 달러 강세로 인해 달러 표시 부채를 가진 국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세계 무역 성장세를 정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소식입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달러의 강세가 전 세계에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면서 기본적인 문제는 달러화가 세계 금융과 경제 시스템의 중심이라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하고 성장이 둔화하는 시점에서 현재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세계 무역 성장에서 달러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최근 달러 강세는 세계 무역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표시 부채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커졌다면서 이미 여러 나라 정부의 재정 여건이 확장되면서 재정 부양의 여지가 줄어드는 상황이며 여러 어려움에 닥칠 것이라면서 저소득 국가의 약 60%가 정부 부채로 높은 위험성에 처해있고 이것은 10년 전에 20%보다 크게 올라간 수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의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침체 위험에 밀어넣고 높은 물가 역시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빠른 속도의 긴축은 높은 물가에 기여하는 일부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문제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가격 사취에 나서고 있는 일부 기업 독점 등이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일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워렌 의원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고치지 못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빠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 경제의 물가를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경제를 침체로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면서 이 때문에 연준이 지금의 적극적인 공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관련해서 관련 소식이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핀테크 계열사인 엔터그룹의 대주주 지배권을 포기한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마윈이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을 징센 등 엔터그룹 회장 등 다른 임원에게 이양하는 방식 등으로 대주주의 권한을 포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마윈은 엔터그룹 지분 현재 50.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식 직책은 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엔터그룹은 마진의 퇴진 의사를 중국의 증권규제 당국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는 지난 2020년 10월 공개석상에서 당국의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가 주목을 받았고 엔터그룹이 추진 중이던 340억 달러 규모의 IPO 역시 상장 48시간을 남겨두고 당국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백지화됐으며 또한 회사에 대한 마윈의 영향력을 축소하면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엔터그룹을 대상으로 금융주주사 전환을 꾸준히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엔터그룹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서비스로 운영하는 업체로 중국인의 경제 사생활에 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마윈이 지배권을 포기함으로써 엔터그룹의 상장이 1, 2년 내 재추진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하는 상무부의 6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의 상승이며 이어 노동부의 2, 4분기 노동비용, 7월 시카고 PMI, 미시간 대학의 7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쉐브론과 프록터&갬블을 시작으로 필립스 66, 엑손모빌, 웨이어하우저, 처치앤드와이트, 콜게이트 파멀리브,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에브비, 블루밍 브랜드, CBOE 글로벌 마켓, 뉴웰 브랜드, 미즈호 파이낸셜, 그리고 임페리얼 오일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